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에 외신과 인터뷰를 몇 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라는 것이 미리 해서 나중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터뷰를 할 때마다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이게 공개가 되는 순간마다 계속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의 불만이 이제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왜 대통령은 해외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하느냐, 국내 언론을 기피하느냐, 국내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을 하고, 그리고 걸핏하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어쩌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언론이 자기 편이 아닌 자기의 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반응들인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면 역시 현상을 보면서 패턴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자기들이 어디 갈 때는 그 나라의 언론, 방송에 미리 선동을 통해서 자기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미리 내보내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 황제의 그 방문같이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반복했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방식을 윤석열 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다른 나라 방문할 때 미리 이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보면 매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베끼기, 그것도 그냥 똑같이 하기, 이런 패턴 면에서 봤을 때 왜 외신하고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따라한다 하는 것은 정보의 그 왕국이다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할 때 미국이 준비한 음식, 그게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먹은 바로 그 음식.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그런 피 튀기는 권투 경기다, 이런 말이 있듯이 미국은 윤석열이 문재인 투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딱 문재인 투로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나온 것이,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러시아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중국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한국이 항상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시각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령 좀 과도한 이야기를 했다든지 오해할 수 있는, 저쪽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있었다든지 해도 그 뒤에 나오는 그쪽의 그 반응에 대해서 대응할 때 당당하게 그걸 또 더 우리 대한민국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볼썽사나웠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첫 인터뷰 이번 계기에 그로 인해서 나라의 격이 실추되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때는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결국은 푸틴의 말이다. 혹은 시진핑의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나 할 텐데 이번 두 번째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 일간지 그 언론사에게 그저 단 한 방에 무릎을 꿇은 이런 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두 번째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무오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은 무조건 옳다. 이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참 여러 곳에서 동원이 되고 무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에게 그저 단번에 무릎을 꿇는 이런 결과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되어 갔는가. 우선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미국에 가 있는 지금 대통령하고 같이 현지에 가 있는 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사고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이 한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미국 언론을 국내 언론처럼 그 진뭉개려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러니 국민의힘이 실행범이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것도 무슨 대단한 성명서나 무슨 서면모도 아니고 트위터에다가 띡 써서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원문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그게 해프닝입니까? 미국까지 가서 차려놓은 그 브리핑 룸에서 이런 발표를 해놓고 뒤이어 그게 거짓이었다. 사과를 하고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게 그냥 해프닝입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참 의리의 조선일보 뒤에 나서가지고 이 뒤처리를 하는데 국민의힘이 문제다.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깨끗하게 그 흙탕물이 튀지 않게 흙탕물이 아니라 그 속에 그냥 흙덩이가 오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꼬리를 내리는 김에 변명 한 가지 더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그 일본에 대해서 과거 문제에 상관없이 앞으로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제 옛날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바로 그때 그 말을 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자고 하지도 않았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오부치 선언을 일본 기시다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자기 입으로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모든 걸 다 내주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럴 정도로 몸을 굽혀도 일본은 턱을 축혀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저자세다라는 것만 나무라기에는 우리 모두가 한국인 아닙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건 일본이 너무 잘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일본이 계속 저렇게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저자세로 일본에 어떻게 하면 일본의 마음에 들까 하는 방식으로 가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지금의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언론은 무시하거나 기피하거나 또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는 외신 탓도 못하고 정부며 정당, 여당이며 나서가지고 이걸 땜질을 하려다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빈으로 간 것은 큰 사건인데 아주 중요한 그 행사인데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번에 나가면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한 것은 지난 19일에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였고 그때 일은 지금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 이게 3월 24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4월 24일에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에 논란이 된 거는 바로 이제 SNS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셸 예희 리. 그래서 이게 리여서 LE는 한국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트위터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일시로는 2023년 4월 25일 오전 9시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의 말로는 번역에 한국말을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돼서 그래서 녹음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녹음을 했던 그것을 크로스 체크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한 단어 그대로 해서 여기다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한글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주어가 빠졌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이제 영어 원문에서 그대로 I cannot accept the notion.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은 겁니다. 왜 기자가 마음대로 주어를 첨삭을 했느냐?
첨가를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이런 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밝힌 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밝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맨 처음에 국내에 이게 처음에 그 앞에 이야기한 그 내용이 나오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의 힘으로 일본의 사과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4월 24일 대통령실에서 그 미국에 같이 간 거기서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원문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 발언 원문을 공개하는데 저는이라는 앞에서 말한 저는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면서 주어가 빠졌다. 주어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저는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무리는 무리입니다. 문맥을 봤을 때 그렇게 싹 바꿔놓을 수 없는 게 뒤에 있는 시제라든지 또 그게 자동인지 수동인지 하는 그런 서술이 이렇게 주어를 바꿔서 바꿔질 수 있는 게 애초에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문법을 들고 나서서 한번 그렇게 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통령실에 그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 이게 24일에 두 차례를 맨 처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어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강인선 해외 언론 비서관 또 김은혜 홍보수석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실수라면 실수요 아니면은 뭐 어떤 기획이라면 기획이요 이런 걸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듯이 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고 이거는 오역도 뭐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밝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그 사람이 이게 좀 부주의해서 이런 해프닝이 있게 됐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만 그러냐 그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 옛날인데 열심히 찾은 모양입니다. 이런 게 없었나 하고 1998년 일본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뭐 지나간 일들이 그런 게 있었지만 앞으로 그거는 그것대로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 저렇게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좀 이렇게 하던 거를 그 공식 합의 문서로 내놨다. 이제 그런 의의가 있는 건데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말고 딴 사람도 그랬다고 찾는 게 성과를 거둔 사례를 집어든 겁니다. 오히려 이제 더 손해가 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다 그 인터뷰를 누군가가 구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홍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선은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국내 언론한테 하듯이 똑같이 했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우각성을 해서 했던 이야기, 대통령이 말을 한 거는 토시 하나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해놓고 그걸 얼버무리고 그게 그 뜻이 아니다. 그걸 그렇게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이러지 말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뭐 좋은 그 대접을 받고 오는 윤석열이 훌륭해서 가는 대우를 받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주 독립국 이 국가를 존중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1대1로 대등한 나라로 존중을 해서 국빈 초청을 하고 그 나라의 현재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대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혈통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가는 거라는 착각은 해서는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믿음직하지 않아서 이것도 또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회에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과를 거두기 위한 치밀한 프로젝트 이게 국빈 방문 준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그저 문재인 따라 하면 되겠지. 그러고 그 외신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 바람직한 어떤 롤 모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또 많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더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말을 그냥 되는 대로 덤벙덤벙 말을 함부로 해놓고 마무리하는 게 더 나빴다. 하필이면 아니 미국 인권보고서에서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그 내용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그리고 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하고 국민의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사안들로 보면 바로 그 언론 탄압 사건을 어떻게 워싱턴에 가서 저질렀느냐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여기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억압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패했지만 이건 범죄 기수입니다. 미수가 아니고 기수. 그런데 실패했다.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덮어씌우고 언론사 기자들을 그냥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유튜브 이런 거 다 가짜뉴스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는 이렇게 보면 대통령 측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거다. 그걸 그냥 보도했더니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실수한 거는 나중에 숨기고 싶고 시험은 못 봐놓고 나중에 점수는 성적표는 고쳐서 부모님한테 보이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짓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냐. 이제 쌓이고 쌓여서 미국 인권보고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국빈방문 가서 미국 가서 이 짓을 또 한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허탈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러다가는 나중에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림을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없어지게 된다. 총선 이야기 하는데 총선에 안 되는 거, 총선에서 실패하고 지방선거에서 실패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고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당원들이 빠져나가고 국민이 저건 정당으로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보수 전체가 멸종이 돼버린다.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이며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니까 그쪽의 지지층이라는 보수층까지도 환멸의 대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원문을 녹취록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녹음 파일 앞에 또 꼼짝 못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그저 트위터에다가 반박 한번 내놓으니까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에서 속칭 깨갱하고서 그냥 엎드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덤탱이를 쓰겠다 이러고 나서고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또 한 번 그걸 활용한다면은 그저 단번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 간단하게 두 손을 번쩍 들었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언론사에게 정직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인들 자존심이 확 구겨져 버렸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그 천덕꾸러기가 그렇게 그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품위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존중받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을 대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 주인은 우리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왕이 아니고 윤석열한테 잘하는 것은 대한민국 5,100만 국민에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가서 그 대우를 받는 윤석열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국민이 언짢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윤석열이 못나서 국민이 구정모를 덮어 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윤석열만이 아니고 보수 전체가 씨가 마를 거다. 이게 윤석열 씨, 서결이 형 이런 어떤 개인의 실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가 그 자체가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것을 참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자의 그 트위터 게시물 한 건에 한 방에 죽어버렸다. 그 세계가 이 나라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게 국가냐? 사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차라리 이번 경우에는 이걸 우겨서라도 이겼어야 하는데, 이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덮어씌우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그 일꾼,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국민을 기쁘게도 하고 처참하게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방편이다. 강화 도령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가 너무 나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앉혀놓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국민의 눈에 이 윤석열이라는 일꾼의 모자라는 점이 안 보이게 하려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지금 보면 보수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사설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걱정을 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위험하다. 그거는 보수가 위험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위험하다 이러면은 지금 소위 윤빠라는 그 정말 일자무식으로 보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뭐 시키는 대로 와갖고 시키는 대로 그 읊어대는 이런 그 무리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윤석열이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최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 절에서는 안 된다. 결국 해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 옆에 그 화려한 브로치처럼 달려있는 김건희 씨, 지금 하는 저런 일을 딱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다 죽는다.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가 죽고 있다. 이게 경기나 전투라고 한다면 할 때마다 계속 패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송영길 씨, 그런 정말 입에 올리기도 그런 사건이 터지고,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겁을 주고 북한이 우리를 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여기에서 기회주의자처럼 이 작은 나라는, 약한 나라는 그걸 흐름을 타고 해야 된다. 전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패기도 혹은 이 대한민국이 머리 숙일 수 없다는 결연함, 이것도 없는 저런 비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그게 뭐냐. 요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 김정은이보다 중국 시진핑이 더 싫어요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식이다. 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싫은 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다. 이런 조사 결과,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중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민주당 보고는 저 나쁜 것들, 저 썩어 빠진 것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저 천한 것들이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우리가 그 식당을 보면 아주 그냥 같은 음식을 팔아도 손님이 많고 사람들이 거기를 자주 찾아가는 이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잘 안 되는 식당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집이 음식이 맛이 있고 서비스도 좋고 또 뭐 가격이 또 적당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잘 되는 식당과 잘 안 되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중에 어디에 속할까? 불행하게도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식당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것을 파는 곳이다 하는 대우도 안 한다. 저런 게 무슨, 저게 무슨 식당이냐 이러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못 참는 게 뭔지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한국인들이 가장 못 참는 것은 자기보다 못난 것들이 자기 위에 있을 때 그건 진짜 못 참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건 내 발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국민이 다수다. 누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그러니 다들 못 참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만 있었다고 하면 못 참을 환경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뭐 열불난다 하지 않습니까? 대중이 열불나는 그런 일을 해서 대중의 그 혐오감, 분노, 이 분노가 강한 자에게 보내는 분노가 아니고 바로 이런 자기보다 못난 것들이 위에 있어서 이 질서가 깨지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데 대한 혐오 섞인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또 저 자세, 아예 그냥 일본 편이 돼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번 일도 그게 또 정치적 언사로 이렇게 세련되게 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무마시키려고 다들 나서서 일을 더 키웠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첫째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그 핵심 세력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켜야 돼. 윤석열 탄핵당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국민의힘하고 그쪽에 붙어있는 보수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철벽 수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수비가 좀 상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딱 윤석열 스타일, 김건희 스타일로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을 지키고자 이게 보수를 지키는 거야. 자기네들 딴에는 하는 그들이 통째로 국민의 적이 된 거다. 이건 좀 그래도 이성적으로 냉랭하게 보는 평가입니다. 이런 게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힘과 이 지지하고 있는 이걸 뒷받침하고 부족한 건 메워주고 하는 보수들이 윤석열을 멍텅구리 그 외동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얘는 영재야, 아니 얘는 천재야 이래가면서 고액 과외를 시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어주면 머지않아 그 천재성을 발휘할 거야. 얘 분명히 하버드를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 그 국민의힘과 보수가 자기 집도 팔아서 이 천재 윤석열에게 들이밀고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바로 이런 이 아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윤석열을 사수하고 있다. 그래 윤석열을 제2의 박정희 무슨 위대한 영웅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철벽 수비를 해도 윤석열 본인이 그저 주태백이니까 국민에게 보여진 건 거기다가 오만불손하고 말이 어디서 그 좀 배워서 교양 있는 말이 안 나오고 이번에도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할 때도 말만 좀 바꿨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어디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겁니까? 정말 그 무슨 깍두기 머리인가 하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으로 형님 하면서 무릎을 꿇는 이게 떠오르는 말을 쓰는데 어디 뒷골목 술주정뱅이가 쓰는 말을 대통령이 쓰느냐. 그게 이제 더 화를 불렀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철벽 수비하는 사람들은 뭐 바퀴벌레 때라고 합니까? SNS에서 이제 이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주위에 있는 소위 원로라고 하는 뭐 노년층 노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 붙어서 출세하겠다고 하는 뭐 머리는 썩어 빠지는 머리는 이미 노인인 뭐 청년 이런 사람들 그들밖에 없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 그래 여기에 붙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특이하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옵션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옵션은 이게 필수 옵션입니다. 그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옵션이 바로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씨. 그래서 김건희 씨를 뭐 제2의 유경수다 이러면서 국모로 추앙을 하고 있는데 참 극과 극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말을 듣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를 보고 예쁜 애 어떤 애 무슨 그 국모로서의 위엄이 보이네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붙이고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는 비슷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혹시 속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 씨는 아예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자 이게 옵션 1입니다. 그리고 옵션 1로 안 되니까 옵션 2까지 붙여놨습니다. 필수 옵션입니다. 옵션 2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다음 차기다. 한동훈이 후계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자들도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동훈이 뭐 왼손에 커피잔을 들었네, 오른손에 커피잔을 들었네, 뭐 옷소매 단추가 2개네, 3개네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서 소개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옵션 2가 어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게 법무부 장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계속 얼굴, 몸매 뭐 이런 걸 찍어서 내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몸이 뭐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지 몰라도 사진을 올려놓고 사진 설명이 이렇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한동훈, 자료를 살펴보는 한동훈. 뭐 이건 그럴 수 있다 싶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한동훈. 뭐 어쩌라고 허공을 바라보는데. 마스크 벗는 한동훈, 안경 고쳐 쓰는 한동훈, 눈 감은 한동훈, 생각에 잠긴 한동훈, 넥타이 만지는 한동훈, 안경 치켜 올리는 한동훈, 마스크 만지는 한동훈. 참 지긋지긋하다.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마치 여자 연예인을 이렇게 스토킹하면서 찍어 올리듯이 이렇게 찍어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채 하는 사진을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뭐 지금으로서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국 씨는 앞머리 쓸어 올리기 이걸로 아주머니들이 그냥 예 하면서 그냥 쓰러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멋지잖아 이러면서. 근데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씨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매력이 없습니다. 멋지잖아까지는 안 가고 그저 피노키오맨 정도까지 갔다. 아무튼 계속 얼굴을, 몸매를, 인물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다. 이게 옵션 2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요한 옵션 1인 김건희 씨. 이거는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사진이 실패한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남은 찍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다 남이 찍었을 때는 실패한 사진이 외국에 갔을 때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몽땅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한 장 한 장 화보 촬영하듯이 찍어서 사진을 내보냅니다. 이게 뭐냐? 김건희 씨의 미모를 내세우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멋진 모습, 김건희 씨의 이쁜 모습, 예쁜 채 하는 사진을 내보내는 것인데, 이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0대 이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김건희 씨는 이쁘다는 유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보고 이쁘다고 한다면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단 40대 이상이 볼 때는 김건희 씨 얼굴은 잘하면 귀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귀엽다는 느낌도 거의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이걸 이쁜 채 하고 내보내고 있다. 더구나 유경수 국모 이거를 더 씌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보좌를 받고 심지어 본인이 했던 걸 하나하나 다 뒤집어서 수정해갖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언론사를 때려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돼서 옵션 1 김건희, 옵션 2 한동훈까지 붙어 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포스트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바닥에 널브러진 윤석열이다. 대우각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각성을 해서 반듯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키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내라는 자리가 어떤지 일체 나서지 마라. 얼굴도 보여주지 마라. 얼굴이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 가서 들여다보든가. 자,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동훈, 그 옵션 2 한동훈 떼어내라. 윤석열 자신이 바뀌어서 국민에게 이제 국민의 일꾼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 좀 기다려주겠다.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신뢰를 얻으면 국민이 같이 힘을 모아주겠다. 이런 과정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보수가 망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눈치 안 보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대한민국 보수가 망하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던 여기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할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국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지금 상황이 항상 위기다 했는데 윤석열 당신이 지금 화근이다. 이걸 인식하고 문제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